자, 오늘은 한번 지방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소화된 다음에 흡수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질의 일종이거든요. 지질이 뭐냐면 물 속에 녹지 않는 물질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지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지방이 지질의 한 종류라면은 지방도 물에 녹지 않겠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 덩어리 형태로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소화해서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도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겠죠.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소화 효소들이 작용해가지고 그 물질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덩어리 형태라는 것은 표면적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화 효소들이 잘 작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인 물질을 좀 자그만 덩어리로 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과정을 우리가 유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슬개즙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슬개즙이란 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그 간에서 일단 슬개즙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슬개에서 슬개즙을 저장해 있다가 우리 몸속에 약간 기름진 성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슬개즙이 소장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슬개즙이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던 이런 지방들이 덩어리로 크게 있던 지방들이 좀 작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작게 나눠지면 그만큼 표면적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 커진 표면적에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인 리파제가 가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리파제가 이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지방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트리글리세리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트리글리세리드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방산,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그마한 분자 형태로 분해시켜 주고요. 그러면 이제 소장의 상피세포가 이 물질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장의 상피세포가 그 물질을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우리 몸속 전체로 이제 지방을 필요로 하는 조직들에 이 지방을 보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몸속에 전체로 보내기 위해서는 혈관에 실어야 되거든요. 혈관 같은 경우는 혈액이 차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로 되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같이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성분 물질을 넣게 되면 잘 수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을 좀 더 잘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지방 같은 경우는 킬로미크론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전체 우리 몸속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킬로미크론이 뭔지 보면은 여기 그림만 보시면은 이렇게 이 안에 이게 지방이거든요.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해가지고 지방 성분을 꽉 채운 다음에 그 겉 테두리는 인지질이 싸고 있어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띠고 있고요.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친매성 성질을 가졌다면은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쪽은 혈액 쪽으로 올 수 있게 두고,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쪽은 이렇게 지방들을 싸고 있는 구조로 테두리를 싸준다면은 이 지방들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킬로미크론을 만들고 이제 이 킬로미크론 안쪽에 지방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질 성분이 뭐 콜레스테롤 이런 성분도 넣은 다음에 이제 전체 몸속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소장의 상피세포가 이 킬로미크론을 혈관에 실어야 되는데요. 혈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작아요. 근데 이 킬로미크론은 그래도 좀 덩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힘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혈관 대신에 림프관에 집어넣거든요. 림프관은 혈관보다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커요.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 림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킬로미크론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킬로미크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림프관을 통해서 킬로미크론이 이제 운반되기 시작하죠. 그래도 우리 몸 이제 전체로 수송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혈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혈관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우리의 좌쇄골 이쪽 있죠.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좌쇄골, 이 좌쇄골화 정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과 이제 림프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림프를 타고 들어온 킬로미크론이 이 좌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킬로미크론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수송이 되고요. 그 지방을 필요로 한 조직이 특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지방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 이런 곳이 있어요. 지방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미크론으로부터 지방을 받아서 좀 축적해 두는
그런 이제 역할로 이제 지방을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는 지방을 받아들인 다음에 좀 분해해서 에너지원이나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킬로미크론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지방 조직이나 근육 조직을 만나면 그 킬로미크론을 인식하는 수용체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을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방을 전해준 다음에 킬로미크론 중에 남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 남는 애들은 이제 혈관을 통해 쭉 가다가 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 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로 자체가 우리가 지방 순환 과정의 외인성 경로라고 불러요. 왜 외인성 경로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섭취한 지방이 우리 몸속에 전달되는 경로였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왔다 해서 외인성 경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 순환 과정에 그 내인성 경로도 있거든요. 내인성 경로는 뭐냐면 간에서 직접 이제 이런 그 킬로미크론 같은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몸에 전달을 해주는 건데 그 내인성 경로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이 간이 있잖아요. 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 섭취나 콜레스테롤 섭취가 좀 많다, 과잉으로 됐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이제 섭취가 좀 많이 됐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분들을 온몸에 좀 분산시켜서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때도 지방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혈관에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똑같이 인지질 성분으로 이렇게 쌓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쌓아준 물질을 우리가 VLDL이라고 불러요. VLDL. 그래서 VLDL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까 킬로미크론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지질이 이렇게 겉 테두리를 싸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VLDL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매우 낮은 밀도의 지질 단백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VLDL, LDL, 그 다음에 HDL 이런 성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안쪽에 그 지질 성분하고 단백질 성분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밀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지질과 단백질의 이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지질이 기름 성분이 단백질보다는 좀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질 성분이 많으면은 좀 밀도가 작은 이렇게 LDL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근데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HDL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질과 단백질의 비율에 따라서 LDL과 HDL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간에서 온몸으로 이제 지질 성분을 보내주기 위해서 지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VLDL, 특히 이 지방하고 주황색 지방하고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VLDL을 간에서 이제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VLDL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지방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 지방을 전달해줘요. 그러면은 지방을 전달한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는 아직 콜레스테롤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기름 성분이 좀 빠졌기 때문에 밀도가 단백질의 비율이 올라가서 밀도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VLDL에서 LDL로 이름이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LDL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콜레스테롤로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그 지방 성분을 주고 콜레스테롤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LDL 같은 경우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조직들에 이 콜레스테롤을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 몸에 유해한 존재 같은데 전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정말로 많이 쓸모가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세포막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물질들의 전구체가 되는 물질이 또 콜레스테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쓸개즙 이런 성분이 이제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돼야 되고, LDL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기관들에 이 콜레스테롤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HDL이 남았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HDL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HDL은 뭐냐면 간에서 너무 우리 몸속에 LDL이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그것들을 잡아와라, 간으로 잡아와라 해서 파견한 것을 우리가 HD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DL은 단백질이 주 성분을 가지고 있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LDL이나 콜레스테롤을 잡아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순환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